안녕하세요. 저를 식모로 쓰려 했던 건지 어머님의 음흉한 속내에 질려버려서 연을 끊은 30대 여성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는 사귄 지 1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 죽을 만큼 푹 빠져 있었던 건 맞지만 이토록 빨리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 시댁의 영향이 컸어요.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궁금해한다며 인사만이라도 드리자고 하도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매번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 와 있다며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그러더군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방문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까지 오셨다니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부담스럽고 솔직히 화도 조금 났었어요. 그렇다고 오신 분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일단 알겠다 하고 만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 세 사람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학벌이라던가 집안 사정 등을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대답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지인이 처음에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줄 때만 하더라도 서울 소재의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닌다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서울 소재의 대학이 한 손 안에 꼽을 법한 명문대를 뜻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고 직장이 대기업일 거라고도 생각지 못한 채 그대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은 저에 대해 어떻게 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만 들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건 맞지만 회사 규모나 이런 거 저런 걸로 따졌을 땐 남편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에 괜히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움츠러들더군요. 얼마 대화는 나눠보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꼈던 저로서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서울 소재의 여대를 나와서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직장도 좋지 않냐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저를 띄워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서 제 호구조사를 하실 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먼저 아버님은 대학 교수셨고 당신도 교직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조금 난처하기까지 했네요. 굳이 직업적으로 시부모님과 비교하자면 저희 친정부모님은 평범하십니다. 두 분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 염려와 달리 어머님의 반응은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는 애매모호한 말과 함께 남편 어디가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러시곤 급기야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둘 다 어린 것도 아닌데 시간은 끌어 뭐하냐며 얼른 날짜 잡고 그러라시대요. 사실 아주 가볍게 몇 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빨리 진행시키라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제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겨우 4천만 원에 불과했고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해주실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시집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 물으니 부모님께서 몹시 미안해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시집 간다 소리를 할 줄 몰랐다며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제 결혼식에 쓰려고 모아두셨던 돈에 손을 대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갑갑하더라고요. 결국 이튿날 남편에게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겨우 4천만 원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 혼수며 애다니며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이나 나나 좀 더 준비가 되면 식을 올리자 하니 남편도 제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어머님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고 했냐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시대요. 집은 어머님이 전세로 하나 구해주실 생각이라며 너무 개의치 말라고요. 저는 일단 감사하다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보겠다 했지만 솔직히 이걸 거절해야 하는 건지 감사하다 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님이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모양이라며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하대요. 그렇게 남편과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운도 좋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네요. 아무튼 남편의 두 누나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신 아버님을 주변에 있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모셨다고요. 결혼식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던 일이라 당연히 찾아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거라며 흐트러진 모습을 며느리감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그냥 돌아가라셨지요. 다행히 결혼식 당일에는 전보다는 조금 야윈 듯한 모습이었지만 아버님은 무사히 결혼식에 참석하셨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건 결혼한 지 4개월이 좀 지나서입니다. 아버님께서 또 다시 쓰러지셨는데 이번엔 그 일이 집안에서 발생했기에 바로 어머님이 119를 불러 아버님을 응급실로 모셨다더군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병실에 가져다 놓을 화병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병실 밖으로 어머님과 신우 둘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세 사람이 얼마나 조용하게 쑥덕거리던지 비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왔다는 기색을 냈을 텐데 어쩐지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보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엿듣고 싶더라고요. 세 사람은 아버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병명이라도 적으면 바로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적을 순 없지만 아버님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도 유전이 되는 거였고요. 너무 놀란 제가 복도 안쪽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에 아버님의 병명으로 의심가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다행히 아버님이 당장 어떻게 되시는 병은 아니었고 이게 자식한테 꼭 되물림이 되는지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나오더군요. 병실에서 세 사람이 쑥덕거린 건 다행히 전부 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구나 싶어 정말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니까요. 병실에 돌아오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야기를 하자셨습니다. 신우들은 자리를 피해주지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아버님의 병수발을 맡아달라 하시더군요. 당황스러웠지요.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난처해야 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오히려 더 해달라고 매달리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보는 척도 안 하고 거절을 할 수 있냐며 서운하다 하시대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생각해보고 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신우들은 안 된다 하냐니까 걔들이 병수발을 어떻게 드냐입니다. 평생 험한 일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라면서 어디서부터 황당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두 신우 다 하는 일 없이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들이야말로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인데 당연히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차마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진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 그렇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간신히 그 대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남편은 아버님 병명에 대해선 알고 있는지, 유전 가능성이라던가 전부 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했고 남편도 제가 그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반응은 저보다 더 황당해했고 무엇보다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정말 몰랐냐고 묻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아팠고 솔직히 훗날 남편이 아프게 되더라도 그건 그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한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버님 병수발은 절대로 들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님 계시고 안 된다 하면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있는데 제가 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저를 옆에 앉혀놓고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더러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지 않을 거라며 다시 한번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크게 노하신 목소리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가 딱 그렇다면서. 그러더니 남편더러 집까지 해져가면서 결혼시켜줬더니 부모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고. 내가 네 마누라 뭐가 예뻐서 그렇게 잘해줬겠냐. 그래도 순하니 말귀도 잘 알아들어먹고. 한마디로 부리기 좋을 줄 알아서 절 받아주셨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머님께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저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다가 순간 설마 싶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남편에게 추궁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더니 저더러 놀라지 말라면서 실은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 크게 놀랐지요. 남편이 말하기를 남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판단하신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요. 신우 둘은 어머님이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다시 말해 아버님의 친자식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껏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로는 어머님께서 얼마나 남편과 아버님 사이를 이간질해댔는지 나중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편 스스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아버님은 어차피 자기 편을 들어주진 않으시니 어머님하고라도 잘 지내야겠다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아무튼 어머님께선 그 전화통화 이후로 걸핏하면 저나 남편에게 전화를 거신 뒤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애비도 몰라보는 며느리라고 당장 회사에서 내쫓으라는 막말을 하셨고요. 이때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까도 싶대요. 그나마 다행히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았던 덕분에 다들 어머님의 말보다는 평소에 제가 보인 모습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어주었고 결국엔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꾹 참았지만요. 한편 어머님의 도를 지나친 억지로 지친 저와 남편은 상해 끝에 어머님이 사주신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된 전셋집이었으니 그냥 비워두고 나와서 저희 둘이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남편이나 전화 버는 건 적지 않았기에 당장에 월세 내며 사는 데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윽박 지르고 화를 내시던 어머님께서 당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쌍한 척을 하시더라니까요. 견디다 못한 제가 간병인을 부르시면 어떠냐 하니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못하러 생판 남한테 아버님을 맡기냐며 저더러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작 아버님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건 신우들이었는데 저만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에 있었는데 어머님은 남편도 있을 거라곤 예상치 못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도 잠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시듯 어머님은 소근소근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기억이 났다면서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시 양가 어른들끼리 요새는 뭐하고 지내시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친정어머니께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친정어머니가 그 자격증으로 큰돈을 벌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시고 훗날 친정아버지가 편찮기라도 하시면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 엄마, 이 소리도 아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양반이 걸핏하면 말끝마다 너네 엄마, 너네 엄마. 그날은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너네 엄마라고 하지 마시라고 사돈이라고 하시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니 알겠다 하시는 말과는 달리 이후로 아예 호칭을 생략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무튼 친정 어머니를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겠답니다.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되물었고 어머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니네 엄마 돈 주고 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더러 제정신이냐고, 사돈을 돈 주고 쓴 애만에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그리고 어떻게 장모님이 아버지 병수발을 드냐 했더니 원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이 그런 거 하는 거라며 당신도 찾아봤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남의 똥오줌 받아내며 돈 버는 거라고 그러시대요.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보고는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저희 어머니랑 요즘 같은 시절에 날라리 짓거리 하느라 고졸도 못한 큰 신우랑 누가 더 배운 거 없는 거냐 사부쳤습니다. 어머님 이론대로면 신우는 평생 남의 똥오줌이나 만져가며 돈 벌어야겠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직업이 얼마나 고귀하다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모욕할 자격은 누구한테도 없다고 말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져서 아예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평소답지 않게 세게 나갔어요. 남편도 저더러 말 잘한다며 어머님께 이 사람이 틀린 소리 하나 안 한다고 아버지 병수발은 어머니든 누나들이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하대요. 그리고는 거의 어머님을 집에서 밀어내듯 내보내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상상하신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들까지 나서서 특히 큰 신우는 제가 한 말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더러 경우도 없는 X라며 욕을 해댔어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아픈 아버지 모른 척하는 너만큼 경우가 없겠냐고 받아치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상욕만 연신해대더군요. 정말이지 수준 떨어져서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씁쓸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병간호는 하고 싶지 않다 했어요. 성장 과정에 있어 아버님께선 어머님께 푹 빠지셔서는 남편은 나몰라라 하셨다고요. 자기가 성별만 남자지 신데렐라가 따로 없었다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어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자기한테 친한 척 하시고 그러다 제 존재를 알고 결혼도 추진하신 것 같다고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없고 분하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덕에 저랑 빨리 결혼했다며 평생을 통틀어 그거 하나 감사하다대요. 이후로 저희는 어머님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과 남편이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에 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틀어질까?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인간관계라 잘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남편이 저에겐 아무 말도 없고 병수발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으니 더 이상 캐묻지도 않으려고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이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셔도 자기는 절대 재산 포기 안 하고 자기 목숨 받아낼 거라고요. 이 말을 하던 남편은 악에 바친 것 같았는데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걸 지지해줄 생각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영원한 한 팀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